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CoPH라고 이런 그 Multi-Label Text Classification 문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매트릭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EMNLP에서 최근에 발표됐고 숏 페이퍼로 발표된 논문이고 그래서 이름은 이제 Count Preserving Hierarchical Evaluation Metric이라고 해서 그 전의 매트릭은 이제 그냥 레이블 스페이스의 어떤 하이라키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레이블 스페이스가 플랫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대부분 스탠다드 매트릭들이 있는데 만일 레이블 스페이스가의 어떤 하이라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이라키를 고려한 매트릭, 특별히 이제 카운트를 해서 어, 그, 그 고려한 매트릭을 이제 여기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그 모티베이션부터 물론 되게 다양한 멀티 레이블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제가 방금 설명한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특별히 그 메디컬 코딩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실험도 하고 거기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메디컬 코딩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오늘 그 논문에 대해서도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메디컬 코딩이라는 어,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어, 이런 시나리오를 먼저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자가 미국에서 병원에 입원하는 시나리오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인 스티브가 있다. 근데 스티브가 이제 병원에 와서 어, 주치의를 만나고 주치의를 만나고 입원 결정을 받은 후에 입원을 하고 검사를 받고 또 필요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며칠간의 입원을 마친 후에 그 스티브는 이제 퇴원 절차를 따라서 또 어, 입원 입원 이유, 그다음에 소견, 또 의사의 소견이죠. 그리고 받은 치료, 또 환자의 퇴원 상태, 또 이제 환자의 가족, 환자 및 가족이 이제 퇴원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이 다 포함된 퇴원 요약지라고 불리는 디스처지 서머리를 받습니다. 그 디스처지 서머리를 받고 그럼 그 디스처지 서머리를 받고 특별히 이 스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뇨병 환자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퇴원 후에 또 인슐린을 받은 그런 프리스크립션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수령하려고 이제 동네 약국에 갑니다. 이게 이제 아,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럼 이 과정에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discharge summary, 퇴원 요약지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특히 스티브의 차트가 있죠. 메디컬 차트가 있잖아요. 메디컬 차트에는 그 discharge summary도 포함하고요. 메디컬 차트에는 사실 그 입원 기간 동안 그 스티브가 받았던 어떤 진단, 의사로부터 진단, 그리고 의사와 또 메디컬 스태프로 받았던 치료들이 있잖아요. 그 진단과 치료를 설명하는 이런 표준 형식의 의료 코드를 사용해서 그런 데이터를 변화를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메디컬 코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페이션 레코드를 그리고 디지털 서머리, 그러니까 입원했을 때 페이션 레코드 그리고 마지막에 퇴원할 때 디지털 서머리, 그럼 이 디지털 서머리를 가지고 이제 거기서 메디컬 코더들이 프로페셔널 메디컬 코더들이 실제로 어떤 표준 형식의 스탠다라이즈드 된 뭐 ICD 9, 10, 11 이런 코드를 가지고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원 환자의 차트는 사실 코딩하기가 좀 되게 어렵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입원 왜냐하면 환자의 입원 기간 동안 다양한 치료와 여러 의료 결과가 이제 포함되었기 때문이고 또 그래서 한 이런
입원 환자의 그런 디지털 서머리를 어 코딩하는 데 있어서 메디컬 하려면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20분, 그러니까 1시간에 3개 차트 정도 평균적으로 할 수 있다. 사람이 특별히 이런 프로페셔널 메디컬 코더들이 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메디컬 코딩이라는 것이 어떤 의료 환경 속에서 필요한지 소개를 했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제가 방금 전에 예를 든 환자 스티브의 차트를 코딩하는 이런 메디컬 코더들을 프로페셔널 메디컬 코더를 돕는 이런 컴퓨터 어시스트 코딩이라고 CAC이라고 이제 많이 아시는 3M 같은 회사들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지금도 팔고 있거든요. 그런 기술들이 사실 한 10년 전에 발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하이프 차트에서 이런 CAC, 컴퓨터 어시스트 코딩 기술은 이미 많이 발전해서 가르트너 하이프 사이클의 끝, 이 Plateau of Productivity, 여기 지금 화살표로 보이는 여기 지점에 위치합니다. 네,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레벨 5 autonomous driving, 자율주행차를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이제 사람이 완전히 이제 차가 사람이 핸들도 만질 필요가 없는 그 레벨 5처럼 환자 스티브의 차트에 대해서 완전한 이런 autonomous medical 코딩은 사실 이 하이프 사이클의 아주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하면 이런 CAC 테크놀로지는 이제 코딩을 그냥 어떤 이런 코딩 북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코드를 치거나 아니면 어떤 이 코드의 디스크립션을 치면 이제 코드가 나오는, 그렇게 우리가 설치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든 코드를 외울 필요 없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autonomous medical 코딩은 이제 차트가 들어오면 바로 이제 메디컬 코딩이 바로 나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이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 모든 헬스케어 딜리버리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에게 이런 메디컬 코딩은 대단히 큰 숙제이기 때문에 많은 조직들이 이런 CAC 테크놀로지보다 더 발전된 이런 autonomous medical 코딩 기술을 사실 원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하는데, CAC하고 autonomous medical 코딩을. 그래서 CAC을 사용한 지금 컴퓨터 어시스트 코딩, CAC을 사용한 현재 메디컬 코딩 프로세스의 경우에서는 사실 어떤 코딩 팀이 있고, 제가 프로페셔널 코더를 메디컬 코더라고 했는데, 코딩 팀이 사실 환자의 차트를 먼저 다 다운로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코더와 코더들에게 할당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프리코더들은 먼저 이제 의사의 이름, 병원 위치,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이제 캡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더들이 어 이제 적절한 진단, 또 치료 코드, 다이그노시스, 그리고 프로시저 코드라고 불리는데요. 그래서 CPT가 여기서 이제 프로시저 코드고, ICD-10 코딩 이렇게 나가는 게 이제 여기서 D가 다이그노시스인데요. 그래서 이런 이런 치료 코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나중에 코딩 팀은 그런 선택된 진단 및 치료 코드들을 이제 크로스 체킹합니다. 이제 퀄리티 오디트를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코딩된 차트를 빌링 디파트먼트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빌링 디파트먼트에 통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보험회사, 한국에서는 또 이 이걸 또 심평원인가요? 그래서 거기로 보내고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제 캣에 대해서 지금 현재 테크놀로지도 얘기했고, 그러면 이제 머신 러닝이
현재 이렇게 긴 메디컬 코딩 프로세스를 바꾸는 그것이 이제 조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autonomous medical 코딩 분야가 되는데요. 이 autonomous medical 코딩은 사실 이런 적절한 메디컬 코드, 뭐 진단, 치료 코드들을 되게 정확하고 빠르게 예측해서 지금 현재 휴먼 코더들, 사람 메디컬 코드를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이제 좀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새로운 이런 머신러닝 캐퍼빌리티를 사용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현재 가능한 것 이상으로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전체 메디컬 코딩 프로세스의 어떤 뭐 코딩 에러라든가 어떤 이렇게 딜레이 되는 딜레이 타임, 지연 시간 등을 개선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메디컬 코딩 프로블럼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상상하시는 것처럼 논문에서 다뤘으니까 당연히 메디컬 코딩 프로블럼이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표현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클리니컬 노트의 이런 예를 제가 맨 위에 되게 작은 부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런 환자의 입원 기록에는 사실 이제 환자에게 입원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되게 많은 정보가 포함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discharge summary, 퇴원 요약지의 예를 이제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면 이제 환자가 언제 입원하고 퇴원하고 어, 생년월일, 그다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그다음에 지금 아픈 거의 히스토리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아주 위에 스크린샷을 제가 보여드렸지만 사실 이제 대부분 경우에 이런 디스차르지 서머리는 길이가 매우 길고 또 스트럭처가 거의 없습니다. 되게 느슨한 스트럭처죠. 그리고 생각하실 때 되게 메디컬 도메인 언어로 적혀 있고 때로는 스펠링 에러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바쁘게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메디컬 코딩 프로블럼은 이러한 위에 이런 입원 기록을 클리니컬 노트 또는 디지털 서머리를 이렇게 아래에 보이는 이 7만 개의 코드 중에 일부 코드들과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옆에 보이시는 메디컬 코드가 보이는 뭐 519.1, 519.1, 491.21 이런 게 이제 CPT, ICD-10 코드인데요. 여기서 9 코드인데요. 그래서 진단 치료 코드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가 각 코드들이 코드의 타이틀, 코드의 디스크리션입니다. 이 코드를 보면 이분이 어떤 호흡기에 예를 들어서 518.81을 보면 호흡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런 메디컬 코딩 프로그램은 그러면 이런 클리니컬 노트를 이 어떤 서브셋 메디컬 코드하고 연결시키는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고 또 전체 코드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여기 메디컬 코드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어떤 스트럭처가 있겠죠. 지금 여기 이런 ICD-9 코드에는 특별히 트리 스트럭처가 있는데 메디컬 코드에 트리 스트럭처가 있는데 그런 트리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하면 환자의 이런 입원 기록을 자동으로 읽고 또 해석하고 또 이런 메디컬 코드를 할당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메디컬 코드들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제가 원래 제 연구를 잘 소개하지 않는데 근데 오늘 좀 약간 쉐임풀하게, 쉐임리스하게 제 연구를 하나 소개하면 이런 이제 그런 오토노머스 메디컬 코딩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연구하고 뭐 올해 발표했던
Machine Learning for Healthcare라는 그래서 이제 Proceeding에 발표가 됐던 논문이 이 이름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Read Attend Code라고 이런 모델을 사용하면 이 모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트랜스포머 인코더하고 그냥 어텐션 메커니즘을 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CNN이나 LSTM에 기반한 논문을 그 두 논문의 두 어프로치의 장점들 다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퍼포먼스 중에서도 이런 스탠다드 벤치마크에서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결과를 가져오고 또 특별히 제가 이제 휴먼 코더들하고 또 휴먼 코더들을 또 하이어해서 휴먼 코더들하고 이제 그 휴먼 코딩 베이스라인이라는 거 만들어서 비교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머신러닝 테크놀로지가 실제로 휴먼 코딩 베이스라인보다 훨씬 지금 결과가 잘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신러닝 테크놀로지가 이런 휴먼 코더를 도와서 할 수 있을 만큼 그 테크놀로지 면에서 되게 머추얼했다 이런 것들을 이 논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Papers with Code에 보면은 저희 논문이 여기 이제 RAC, 그러니까 Read, Attend, Code에 각각 처음 5, 렉이라고 했는데 가장 큰 State of the Art로 리더보드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제가 작년 겨울 막 크리스마스 이럴 때 한 1년 전이네요 거의. 되게 이렇게 막 열심히 했는데 그때 든 생각이 그 여기서 이제 많은 이런 벤치마크에서 사용하는 매트릭이 지금 이런 매트릭이거든요. 여기 제가 오렌지 박스로 하이라이트한 이런 건데 매크로 AUC 그러니까 AUC 매트릭을 사용하고 F1을 사용하고 프리시전 5, 8, 15 이런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IR IR 우리 저기 그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비슷하게 사용하는 스탠다드 매트릭이거든요. 그래서 AUC인데 매크로 마이크로 사용하고 F1도 매크로 마이크로 사용하고 프리시전은 또 사용하고 흔히 이제 그런 비슷한 이제 매트릭인데 제가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보다 좀 컴플리멘터리 되는 그런 특별히 이런 레이블 스페이스의 어떤 특징을 좀 잘 해주는 그런 매트릭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 논문이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안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 이밸류에이션 매트릭 부분을 더 설명을 하면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해 드렸던 이런 매크로 마이크로 AUC, 매크로 마이크로 F1, 그다음에 프리시전 N인데 5, 8, 15 이제 이런 매트릭을 사용하는데 한 가지 제가 이야기 드릴 건 그 이런 ICD 이런 메디컬 코드들 ICD-9이나 이런 건 시스템 이름인데요. 이런 코드들이 아주 그 롱테일 디스트리뷰션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 큰 헤드가 있고 그러니까 되게 그 코드 개수가 7만 개면 7만 개 중에서 사실은 실제로 되게 infrequent한 음, 자주 나오는 코드들은 예를 들어서 5개, 10개 제가 지금 이제 넘버로 그냥 만든 건데요. 5개, 10개 감기 이런 건 되게 많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되게 레어한 코드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되게 대단히 레이블 스페이스 코드가 많다.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7만 개 중에서 사실은 한 환자가 입원했을 때 실제로 그 코드에 어사인 되는 경우는 7만 개 중에 되게 작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 100개가 안 될 수 있죠. 대부분 100개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되게 그 레이블 스페이스 자체가 대단히 스파르시티가 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매트릭을 사용할 때 물론 프리시전 매트릭은 되게 인투이티브하게 우리에게
이런 걸 알 수 있지만 매크로메트릭의 장점은 왜 매크로메트릭을 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매크로메트릭은 이런 좀 더 언커먼한 코드들에 대해서 이제 웨이트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매크로메트릭을 보면 이 시스템이 얼마나 이제 이런 스파르시티를 좀 잘 다루는가도 조금 인디케이트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그 IR 문제하고 좀 다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어, 그래서 이런 스탠다드 매트릭은 기본적으로 이 레이블 스페이스를 레이블 프리딕션이 있을 때 그걸 플랫 프리딕션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기 조금 그림으로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왼쪽에 이런 매트릭 코드들이 쭉 있죠. 그러면 이게 맨 첫 번째 컬럼이 이제 골든 스탠다드 골드 트루트라고 하고 그러면 이 오른쪽이 이제 프리딕션입니다. 각각의 아웃풋 레이블 아웃풋의 프리딕션입니다. 각각 코드에.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만일 그 364.21이라는 코드가 있는데 만일 364.21이라는 코드를 원래는 골드 트루스가 아닌데 이제 34.21이라고 지금 프리딕션 한 거잖아요. 그렇고 364.24가 원래 그라운드 트루스인데 근데 이제 34.24는 못한 거죠. 그렇죠? 프리딕션 못했고 대신 그러면 이런 경우나 그래서 364.21이 실제로 어, 아니네. 34.24가 그라운드 트루스인데 34.21이라고 표현해서 21이라고 프리딕션 한 경우랑 34.24가 진짜로 그 그라운드 트루스인데 뭐 364.41이라고 프리딕션 한 경우라 이 경우를 그 플랫한 프리딕션 하면 다 그냥 똑같이 피널라이즈 하는 거죠. 모든 에러 케이스를 그냥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생각해 보시 다시 얘기하면 만일 이런 레이블 스페이스가 정확한 이런 트리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장 마지막에 이제 리프 노드들만 이제 이벨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어, 노티스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 리프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지금 보면은 레이어가 이거 314.3 경우에는 하나 레이어만 내려가게 되고 314.1은 두 개 레이어가 되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앤세스트리로 막 섞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ontology라고 부르는데 이제 코드 스페이스 ontological structure가 이제 고려되진 않은 거죠. 그 ontological structure에 맞춰서 이런 매트릭도 있으면 이 스탠다드 매트릭에서 얘기해 주지 못하는 이런 어떤 하이라키를 잘 좀 해주는가, 하이라키를 잘 반영한 프리딕션을 해주는가 좀 매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제 더 필요가 더 커질 텐데요.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 이런 스파르시티 그리고 하이라키는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코비드-19이라는 새로운 이런 ICD 코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실제로 사용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많은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ICD-10 시스템인데 곧 ICD-11이 또 나옵니다. ICD-11은 그전에 보지 못했던 질병이 훨씬 더 많고 그 코드 개수가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스파르시티가 더 크게 되고 당연히 코드가 많아지면 또 거기에 따른 하이라키가 새로운 트리가 막 생기는 거죠. 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들 제가 좀 이제 예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이두 가지 컬러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제 원래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은 오렌지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퍼플로 그러니까 오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렌지 에로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죠. 아,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프리딕션 리프는 퍼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스탠다드한 매트릭을 사용했다. 스탠다드 매트릭 사용하는데 저희가 이제 스탠다드 매트릭 사용해서 true posi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이렇게 계산해서 F1 스코어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원래 이 example에서 원래 스탠다드 매트릭을 사용하면 그래서 true positive는 이게 하나가 됩니다. 원래 364.11 여기 오렌지인데 purple이라고 예측을 했고 그다음에 false positive는 두 개가 됩니다. 이 원래 없는데 원래 true label이 없는데 364.21하고 364.3이 이제 prediction이 된 거죠. false positive 두 개가 되고 그다음에 false negative 원래 없는데 있다고 얘기하는 이제 잠깐 너무 새벽에 잠깐 헷갈리는데 364.24가 지금 그렇게 됩니다. 잠깐만 반대인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 false negativ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2, 1 이렇게 true posi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계산하면 1, 2, 1 이렇게 되는데 이 pH 이 매트릭은 이거를 이제 각각 레벨별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밑에 bottom 레벨부터 시작을 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true positive는 34.11 하나입니다. 그리고 false positive 하나, false negative 하나, 이렇게 1, 1,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가 되고요. 그러니까 true positive 하나, false positive 하나, false negative 하나 이렇게 마지막 레이어, bottom layers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레이어, middle 레이어 여기 지금 여기 red하고 그다음 blue 라인 사이 이 middle 레이어를 다시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보면은 true positive는 364.1, 364.2 두 개가 됩니다. 두 개가 되고 그다음에 false positive는 34.3 하나 그리고 여기서 false 이 레이어에서는 false negative는 없습니다. 그래서 0, 2, 1, 0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탑 레벨로 가면 탑 레벨에서는 지금 하나 노드가 있는데 여기서도 여기서도 true path하고 지금 이게 지금 prediction path가 3개가 있죠. 3개가 있는데 실제로 true label path가 2개가 있고 그래서 true positive는 2개, 그다음에 false positive 하나, false negative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각각 레벨별로 지금 bottom level, middle level, top level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체 precision recall F1 스코어를 구했을 때 이렇게 각각 레벨을 individually 구하고 나서는 이렇게 combine 하게 되는데 combine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false positive 쭉 더하고 죄송해요. true positive 딱 더하고 그다음에 false positive 더하고 그다음에 false negative 더하면 5, 3,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F1 스코어를 계산하게 되면 원래 F1 스코어보다 조금 보니까 이제 논문 결과 보면 좀 이제 넘버가 살짝 좀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좀 보이게 되는데 이제 그 넘버들은 이런 좀 하이라키를 좀 반영해주는 그런 넘버가 되게 되죠. 그게 이제 이 논문의 그 코어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코어 PH라는 이 매트릭을 사용해서 그 전에 이제 매트릭 코딩의 방법들을 이제 아키텍처 모델들을 비교를 하는데요. 이 제가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게 이제 중요한데 근데 이 논문의 조금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건데 사실은 제가 이제 되게 이 코드 스페이스가 되게 스파르스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서 벤치마크로 사용한 미믹 데이터셋은 그 코드 스페이스가 제가 설명한 거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보면 이제 대부분 두 가지 태스크를 많이 하는데 하나는 이제 top 50 가장 50 most frequent한 코드 셋에 대해서 이밸리에이션 하기도 하고 풀 코드 셋에 대해서 이밸리에이션 하는 경우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두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풀 코드셋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는 경우가 한 7,000개, 8,000개 되는 아웃풋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제 이 풀 코드 이밸류에이션 하는 것이 좀 더 흥미로운 건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어서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그랬는지 물어보니까 예, 다른 다른 이제 비교할 다른 논문들이 좀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이게 탑 50만 보면은 이런 하이라키 이 하이라키컬한 이 코PH의 어떤 장점이 잘 드러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실험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실험 테이블을 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탑 50에서 생각하는 인투이션이 전체 풀 코스에서 꼭 이렇게 잘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두 번째는 그렇지만 되게 큰 장점은 이게 되게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이런 어떤 모델 A, B가 있을 때 어떤 모델이 정말 이런 스트럭처 모델링을 잘 했는지를 되게 그렇게 퀀티파이 할 수 있는, 되게 싱글 넘버로 퀀티파이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어널리시스 툴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제가 스탠다드 매크로 F1을 사용하면 이렇게 스파르시티, 어떤 모델이 스파르시티를 좀 잘 핸들하는지 보여준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새로운 마이크로 F1을 새로운 그 코PH를 사용한 마이크로 F1을 사용한다면, 보면 넘버를 보면 어떤 모델이 하이라키를 잘 아, 보여주는구나, 잘 캡처하는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은 매트릭이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매트릭이 또 사용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것도 이제 제가 이것도 이런 모델들이 이제 생각하신 이런 모델들이 사용하는 환경 자체가 되게 하이 스테이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디컬 코딩이라는 분야가 되게 이제 돈도 연결이 될 것 같고, 환자들의 기록도 연결되고 되게 스테이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사실 어 되게 애큐레이트하면서 이제 이런 인터프리터빌리티 리터처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큐레이트한 걸 되게 어떤 모델에 되게 페이트풀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성능이. 이렇게 애큐레이트하면서 또 인터프리터블하다는 건 되게 플로저블하다고, 그러니까 페이트풀니스 그다음에 플로저블이 이 두 가지의 어떤 걸 얘기하는데, 되게 애큐레이트하면서 이런 플로저블한 그런 모델들을 만들 때,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런 스탠다드 매트릭만 사용하면 사실은 얼마나 이 애큐러시 부분도 그렇고 인터프리터 부분도 그렇고 잘 매저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제 그 죄송해요. 애큐러시 부분이 잘 매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냥 어떤 모델이 A라는,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소개했던 뭐 렉 모델이 지금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터프리터블한 모델을 가져오고, 그 인터프리터블한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보다 애큐러시가 한 뭐 0.1만큼 떨어진다. 근데 그 애큐러시가 얼마큼 떨어진다 사용하는 매트릭이 그냥 스탠다드 매트릭만 사용하면, 사실은 그 얼마나 그 인터프리터블한 모델이 원래 오리지널 모델에 페이스풀한지가 잘 어, 설명이 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도 상당히 이 툴들을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은 이런 지금 이 방식은, 제가 이제 example를 통해서 소개했던 이 방식은 생각해 보시면 되게 트리 스트럭처가 되어야 됩니다. 트리 스트럭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레이블 스페이스가 트리 스트럭처일 때 잘 되게 되어 있고, 레이블 스페이스가 트리 스트럭처가 아니고 그냥 되게 조금 더 제너럴한 에이시클릭 그래프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고, 뭐 이런 메디컬 분야에서도 뭐 다른 코드들 중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정확하게 트리는 아닌 경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이 제자들이 조금 더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소개한 논문은 이런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특별히 이 레이블 스페이스가 엄청 큰 그런 라지 스케일
멀티레이블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문제 중에서 특별히 이런 레이블 스페이스의 하이어키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매트릭을 소개하는 논문이었습니다.